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올해 3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담임교사 이원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처음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밝고 미소가 너무 좋아서 올해가 잘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학부모님께 저에 대한 정보도 좀 알려드리고 제가 1년 동안에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올해 21년 차 초등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한 지는 벌써 8년이 되었고요. 보통 교사가 5년이 되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학교에서 초빙을 하게 돼서 길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차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죠. 얼굴을 봐도 나이를 든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올해는 저의 나이는 1979년생이어서 나이가 44살입니다. 아마 학부모님 나이랑 비슷하거나 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아이 둘이 여기 서울 숭덕초등학교에서 큰 아이는 졸업을 하였고 둘째 아이는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직원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정말 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학부모님들도 이 동네에 사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이랑 경력이랑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시절에 교육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음악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음악교육이라고 해도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는 전공이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인기 있는 과목들이 컴퓨터학과라든지 지금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영어라든지 체육학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저는 예술적인 것, 특히 음악에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음악교육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전공도 하게 되고 특히 피아노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쳤기 때문에 전공 악기를 피아노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같은 동기 여선생님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클래식 기타를 바꿔가지고 전공을 바꾼 거의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클래식 기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피아노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임용에 합격을 해서 23살의 나이에 교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군대는 안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는데요. 먼저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서울교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 생활을 낮에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저녁에는 대학원생이 돼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인성교육에 가서 무슨 과를 선택할까 하다가 초등윤리교육과를 선택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인성교육이 정말 어렵다는 걸 그 대학원 과정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관심이 아이들의 어떤 기본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등을 추구하는 데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교육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원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다 보니까 나이가 27살에 군대를 진학이래네요. 입대를 해가지고 29살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군대는 의무경찰 출신이고요. 군대에서 버스를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경찰 버스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다니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버스를 제가 직접 운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복직을 해서 학교에서 다시 발령을 받아서요. 계속적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출산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 이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정말 컸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육아와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었죠. 그 후에
아이들이 많이 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져서 이제 진학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대학원 졸업했으면 됐지 뭐 박사학위 받으러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유,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을 충분히 가족과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국립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는 국립대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원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개의 교육과 관련된 학과가 있는데 청소년 교육학과랑 평생교육학과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이 돼야하고 또 중이병도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교육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과를 졸업을 하게 됐죠. 자, 공부를 여기서 또 멈춰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공부에 한이 맺혀 공부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가 학교에서 지난 학교든 이번 학교든 아이들 교육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만간 사회복지학도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끝나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도 취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에 되어서 아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또 어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어 통역대학원을 가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3년 이내에 아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움을 굉장히 사랑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기 때문에 이런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됐든 또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됐든 자발성을 담보하지 않은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해주고 환경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소 늦을 수도 있고 천천히 가는 아이도 있고 또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저의 교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굉장히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작은 꿈이지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박사학위 2개, 그 다음에 석사학위는 10개 정도를 받는 걸 죽기 직전까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깊게도 배워보고 넓게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저도 평생 이렇게 공부하지만 저의 자식들, 저희 아이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가 급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일 처리하고 왔는데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아이들에 대한 교육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다려줘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실 기다려주면 결국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사가 됐든 학부모님이 됐건 모두 다 너무 급하세요. 되게 급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평생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지쳐버리거든요. 공부를 하면 진절머리 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진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천천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공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올 2022년도에 학생들이랑 가장 중점적으로 해볼 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본생활 습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공부보다는 돌봄이 더 크고 보육의 개념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 생활 습관을 좀 더 지키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참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잔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얘기하면 자리에 일어섰을 때는 의자를 잘 집어넣는다. 오늘도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집에 갈 때 한 10명 정도의 아이가 의자를 넣지 않고 갔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굉장히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화장실을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이런 것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학년 아이가 돼서도 기본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조점을 두어서 하려고 올해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중점으로 하고 싶냐면 바로 교실 내에서 쓰레기 줄이는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 해에 교실에서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미술이라든지 어떤 것들 정말 쓰레기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가끔 생각해 보면 과연 저런 쓰레기를 만들어 가면서 교육시키는 게 더 나은 건가? 또 전화가 왔네요. 정말 바쁜 하루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만 한 30통 넘게 받은 것 같아요. 정말 바쁜 날이죠. 원래 학교 선생님은 대목입니다. 3, 4월이 대목이에요. 아주 정말 바쁘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말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여보는 활동들을 아이들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요. 또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공작 도구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메이커 교육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이렇게 목공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제로 웨이스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 중은 하고 있습니다. 코딩 쪽을 아이들과 좀 해볼까 또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 블럭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걸로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에 관련된 것도 이제 아이들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맛은 한번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서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태 전환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한 3월 말 정도 되면 3월 말 날씨가 좀 더 빨라지면은 더 앞당기겠지만. 화분을 하나씩 줄 예정입니다. 화분을 하나씩 줘가지고 교실에서 이제 화분에다가 개인별 화분에다가 이제 길러보는 활동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제 학교 텃밭에다가 또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랑 이제 짝을 이루어가지고 모두미 할 수 있는 화분도 준비해서 이제 교실의 한 반 정도는 한번 식물을 키워보자. 그래서 반려식물, 반려동물이 아니라 요즘엔 반려식물이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자기 반려식물 한 1년 정도 3학년 동안에 키워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요 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준비도 1일 1화분은 다 준비를 끝마쳐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점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독서 교육입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 있던 한 아이가 독서 교육을 정말 잘 따라와 주어가지고 한 450권 정도를 책을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저는 오전부터 촬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오후 4시가 돼서 아직 지금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오늘 정말 대목입니다. 이렇게만 장사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독서교육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결국에 아이들의 공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독서를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말도 잘하고 마치 어른처럼 집에서도 이렇게 대화해 보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3학년만 돼도 벌써 어른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기본적인 어휘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실제로 초중고등학교까지 가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국어, 즉 언어 영역인데 문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많은 독서를 해서 스키마, 즉 배경 지식을 넓히고 넓히는 것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급하다 보니까 자꾸 책을 읽는 것을 급기야는 이제 요약본, 유튜브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읽어야 되는 필수 서적에 관련된 거 줄거리만 쭉 나와 있는 책, 그 영상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런 거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어휘력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특히 영어 같은 걸 할 때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저희 딸내미랑 영어 이제 단어 시험을 매일매일 공부를 시키면서 보고 있는데, 판지라는 단어, 판지, 카드보드라는 영어 단어를 배우면서 판지가 뭐냐 물어봤는데 판지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골판지는 뭐냐? 골판지는 아는 거예요. 골판지가 도대체 왜 판지랑 골판지랑 차이가 뭐냐? 물어봐서 골이 있는 판지기 때문에 골판지다, 이런 이야기도 해봤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정말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도 정말 모르고 일상적인 어휘도 정말 떨어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정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다르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문학 작품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타인의 감정에 이입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타인의 입장도 되어보고, 그래서 문학 작품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읽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하루에 한 2권 정도는, 저희 교실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빌려서 읽든 안 읽든 일단 빌리자. 빌리다 보면 읽게 될 것이고, 읽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물론 독서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아이와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을 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겠지, 그냥 책만 읽으라고 하면 사실 아무런 소용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지적인 개인 정보 같은 거는 점점 늘어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매우 신장되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독서 토론 수업 같은 것들을 많이 시키시죠. 한우리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것에도 보시면 책을 주에 하나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반복적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토론하는 게 얼마나 무슨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저도 하루의 대부분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다 쓰고 있고, 또 퇴근하면 저희 아이들, 저희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다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 11시까지 정도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런다고 해서 야, 너무 공부를 11시까지 해요? 근데 거의 공부라고 생각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 어휘 능력도 많이 신장이 되고 아이가 이해도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지 중학교에 가서도 매우 우수한 아이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적도 굉장히 잘 나오게 되고요. 결국 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해야 되는 공부는 얼마만큼 이 아이가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거, 제가 좋은 책 하나 추천드리자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기회 되시면 사지는 마시고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이 보다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알림장에도 썼지만 책을 매일매일 집에서 한 권 정도씩 보내주시면 그 책을 꼭 읽는 시간을 학교에서 마련해서 뭐가 어떻게 됐건 한 권 정도는 학교에서 읽고 갈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배분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선생님, 공부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당부 말씀인데요.
다른 과목 뭐 수학이나 사회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배운 내용 3학년 때 배운 내용 4학년 때 똑같이 또 복습합니다. 같은 내용 심화할 뿐이고요. 5학년, 6학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또 6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 중학교 가면 또 심화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독서를 통해서도 과학 관련 책 읽으면 Y 같은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거기에서 뭐 지구과학에 대한 거 나오면 사실 저희가 한 단원 과학에 대해서 뭐 과학에서 배운 뭐 지구에 대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고 아이들 내용도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독서가 힘이고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유일하게 하나 잡아주셔야 될 건 집에서 수학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책들이 정말 잘 나왔어요. 문제집 뭐 우공비 같은 거 뭐 사시면은 맨 앞쪽에 보면은 우공비를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계획표가 있어요. 그런 표에다가 뭐 3월 2일 오늘은 몇 초까지 이렇게 단원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 그 정도만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이 그만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물론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5학년부터 폭발적으로 그 내용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있습니다. 선행학습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행도 선행이 할 만한 아이가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학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선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고 복습이 정말 중요하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한 학기 동안에 수학 문제집 한 2권 정도는 사서 풀 수 있도록 쫙 배분해서 하면 한 하루에 4쪽 정도 하면 한 학기에 2권 정도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긴 내용인데 보다 체계적으로 부모님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있을 거고요. 제가 자주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반에 아이를 보내주시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알림이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두었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부담 없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거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 1순위로 주시고요. 너무 힘들다 하시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확인을 제가 카카오톡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혹시 자료라든지 파일 같은 걸 보내드리게 된다면 그때 카카오톡을 아마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를 1순위로 그리고 문자를 2순위로 카카오톡은 하셔도 거의 연락을 못 받으실 것이라는 하실 겁니다. 카카오톡은 그리고 제 전화번호 잘 저장해 두셔서 언제든지 교육상담에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